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밀리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오늘의 주인공은 토마토 스파게티.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조리되어 있는 식품 그냥 조리해주는 편이고요. 대신 이제 제가 뭐 브로콜리를 삶아서 다져서 좀 넣어준다든가 양송이 버섯 같은 걸. 소스 같은 거는 팔잖아요. 파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그 맛만 있으면 좀 맛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가미를 하죠. 양념 사다 만들죠. 아, 양념을 사다 만든 거예요? 예, 나온 거. 아, 따로 양념을 만들 줄 아는데요? 그렇게도 해봤는데 맛이 안 나가지고. 맛이 안 나요? 예. 왜요? 집에서 끓이니까 맛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 건너온 음식이라 그런가요? 손맛 내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토마토 스파게티.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맛 그대로 살려줄 맛의 비법, 지금 시작해볼까요? 맛있기로 유명한 스파게티를 위해 찾은 이곳. 줄줄이 입장하는 손님들. 풍문으로 전해들은 맛 확인하려다 방앗간 못 잊는 참새가 되고 만다는데, 그중에서도 이 토마토 스파게티가 손님 발길 끄는 1등 공신이랍니다. 달콤 새콤한 요 소스에 탱글탱글한 이 면발을 부드럽게 감아주면 먹을 준비 끝. 맛이 어떠신가요? 해물이 살짝 비릴 수가 있는데 토마토 소스랑 잘 어울려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스파게티 전문점 중 굳이 이곳을 찾게 하는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 주방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불 위에 올린 프라이팬에 뭔가를 넣기 시작하는데요. 마늘을 볶는 거 보니 기름인가요? 곧이어 들어가는 양파.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더니 불길이 한번 일어난 후 하얀 가루를 뿌려주는데요. 설탕, 소금, 고민하는 사이에 또다시 수상한 액체가 들어갑니다. 그 후 잠시 볶다가 붉은 소스가 들어가는 순간, 저게 토마토 소스겠죠? 자, 휙 지나가는 저 물은 뭐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을 뒤로 드디어 나타난 토마토. 반가움도 잠시 연이어 붉은색과 초록색의 재료가 바쁘게 들어갑니다. 많다. 아, 이거 정신 차리고 받아 적어야 그렇게 가득 찬 프라이팬에 스파게티 면을 넣고 함께 볶기 시작하는데요. 원을 그려주듯 처음 넣었던 재료를 다시 한번 넣어주는 것으로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사장님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네,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손쉽게 빨리 만들어서 먹는 간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다는 말,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 저희도 이제 압니다. 근데 그게 뭐냔 말이죠. 이럴 때면 생각나는 단골 손님들, 좀 더 자세한 정보 좀 주세요. 보통 시중에서 사 먹는 토마토 소스 그런 거 너무 맛이 자극적이고 강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입에 살짝 감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작자 있습니다. 소스가 너무 입에 착착 달라붙고요. 다른 데들은 막 신맛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이렇게 토마토 덩어리들도 크게 있어서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들어간 것 같아요? 닭육수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고기 육수를 쓰셨나? 맛이 고기 맛도 나는 것 같고 되게 오묘해요. 하여튼 아, 육수. 이거 토마토 스파게티에 따라잡을 수 없는 감칠맛의 비밀, 육수 맞나요? 저희는 육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아침에 면 끓였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 면을 삶고 난 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쌀뜨물처럼 뭐. 왜 면 끓인 물을 대신 사용하세요? 이 끓인 물은 이태리 정통 방식이며 그래요? 이탈리아 이것으로 방식. 파스타 맛을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현지 요리학교에서 배운 정통 조리법 그대로 따른다는 사장님. 굳이 고기 육수 그렇지만 안 단순히 되고 면만 삶은 물인데 맛에 큰 차이를 낼 수 있을까요? 면수를 사용하시면 훨씬 맛있는 게 면을 삶아낸 물에 전분 성분이나 아니면 다른 맛있는 성분들이 녹아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다시 소스나 음식에 침투가 되는 거예요. 쌀뜨물로 된장찌개 끓이는 거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면 삶은 물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죠? 제대로 삶아 맛있는 성분 쏙쏙 빼는 방법 공개합니다. 물은 얼마큼 넣으세요? 물은 이 냄비의 이 첫 번째 단추까지인데요. 정확한 물의 양을 위해 200cc 맥주컵으로 수치화해봤는데요. 그렇죠. 9잔? 총 9컵으로 약 1800cc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의 수치를 정확히 하는 건 바로
이것의 양 때문인데요. 바로 소금. 꿈이군요. 딱 한 큰술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스파게티 면을 넣을 차례인데요. 맨날 접하는 음식이 아니니 이럴 때 고민되는 것이 정확한 양.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면은 이 정도 되고요. 2인분에 80g이에요. 그런데 저울도 없고 80g에 대한 감도 없다는 분들. 정확한데요. 짜잔! 10원짜리 동전 하나 있으시죠? 이 동전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스파게티 면을 잡으면 그게 그 1인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팔팔 끓는 물에 면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면을 잡고 계세요? 면을 잡지 않으면 냄비 주변에 뜨거워져서 파스타 면이 타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면은 얼마큼 삶아야 돼요? 6분간 삶아요. 스파게티 면은 종류에 따라 조리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6분간 삶는다는 사장님. 어머, 시간이 달라요. 파스타 봉지에는 9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총 요리 시간이고 2차 조리에 3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면을 삶을 때는 6분 삶습니다. 면만 삶을 때. 그래서 실험해봤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2개의 스파게티를 만드는데요. 한쪽은 사장님 레시피대로 6분을, 나머지 한쪽은 스파게티 봉지에 적힌 대로 9분을 삶았습니다. 던져서 벽에 붙을 때까지 그렸거든요. 면 삶은 시간만 안 다른 되는구나. 2개의 스파게티. 과연 맛의 차이는 어떨까? 제작진은 손님에게 직접 시식을 부탁했습니다.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은 없었는데요. 양쪽 스파게티를 골고루 먹은 후 맛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이게 더 쫄깃쫄깃한 거 같아요. 뭉그러지는 느낌인데 이거는 이쪽 거는 좀 쫄깃쫄깃해서. 살짝 스파게티 면 표시된 시간보다 짧게 삶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스파게티를 잘라봤을 때 안에 바늘끝처럼 가느다란 심지가 있을 때는 아주 잘 삶은 스파게티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알단테라고 하죠. 이렇게 잘 삶은 알단테 스파게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올리브유로 볶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가열해 삶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물이 건지기 팔팔 전에 끓으면 끓여봐야겠네. 면을 넣고 강한 불에서 6분간 삶아주면 됩니다. 한 번에 면 삶기와 면수 만들기 완료! 하지만 정작 주부들이 고민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소스 만들기 힘들죠. 소스 만들기. 왜요? 힘들지. 나도 주부인데도 잘 모르겠던데. 소스 만들려면 힘들지 않아요? 저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손질이 많이 가. 막 토마토 삶아야 되고 껍질 벗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토마토 스파게티의 생명은 뭐니 해도 이 소스. 쉽고 또 맛있게 만드는 방법 무엇일까? 유리통에 하여 돌려서 다시 파는 거 관찰에 있긴 들어간 있는데. 제작진.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사장님 이게 뭔가요? 토마토 소스 끓일 통조림. 통조림이요? 네, 통조림으로 끓여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간단하지만 맛있는 소스를 위한 첫 번째 재료라는데요. 생토마토를 살짝 데쳐 껍질만 벗겨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마토 소스 만들기. 프라이팬에 잘게 썬 양파를 일단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토마토 소스 통조림을 넣어주는데요. 그 뒤를 이어 줄줄이 들어가는 수상한 가루와 알 수 없는 이까지. 도대체 뭐죠? 4가지의 향초입니다. 바질, 오레가노, 월계수잎, 파슬리. 오레가노? 이 오레가노 향초만이 빼고 다 없어요. 가지는 그 특성들이 이태리 토마토 소스의 풍미를 살려주니까. 있어야 되는 거. 갖가지 재료를 넣고 알맞게 익을 때까지 졸여주면 끝! 사장님 얼만큼 끓여야 돼요? 가장 약불에서 15분 내외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측정과 계량이 생명인 황금 레시피. 통조림 1개로 만든 소스의 양은 오. 맥주컵 1컵 분량. 약 2인분의 스파게티를 만들 소스의 양이랍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든 스파게티 중 가장 인기 많은 건 요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 돌돌돌 면을 말아 소스를 듬뿍 묻히고 좋아하는 해산물이랑 한 입 크게 먹어주면 그 맛은 토마토 소스랑 면이랑 잘 조합이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 끓물이라 그래요. 해산물 이제 특히 새우 같은 경우는 아주 살이 부드러워서 잘 씹혀서 맛있습니다.
진짜 싱싱해요. 프레시하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을 햄을 씹을 때 이렇게 착착 감기는 맛이 너무 신선해요. 해산물은 어떻게 조리해야 하나요? 해산물을 빨리 조리해서 단단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마늘, 양파를 볶으며 프라이팬을 달궈줍니다. 그런 다음 새우를 넣고 오징어, 그리고 조갯살 등 살이 단단한 해산물을 먼저 넣어주는데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넣은 게 뭔가요? 꽃소금이에요. 꽃소금 왜 넣으세요? 꽃소금은 해산물뿐만 아니라 소스의 맛을 일정하게 해줍니다. 이제 해산물이 살짝 익을 정도만 조리하면 된다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이것의 정체는 뭔가요? 화이트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은 왜 넣으세요? 해산물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넣어요. 화이트 와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소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면 삶은 물. 사장님, 이거 얼마큼 넣어야 돼요? 파스타 1인분에 한 국자씩 사용하고 있어요. 한 국자의 양을 정확히 알기 위해 맥주컵으로 수치화해봤는데요. 반 컵. 흘린 거 감안해서 200cc 맥주컵 절반 정도 채운 100cc 분량이 나왔습니다. 풍미를 더해줄 바질과 파슬리를 넣고 오레가노. 이건 토마토 아닌가요? 아까 토마토를 또 넣으시네요. 처음에 끓였던 토마토 소스에 토마토는 많이 뭉개졌기 때문에 식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넣은 완숙 토마토는 씹는 감이 좋기 때문에 더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을 넣은 다음 올리브유를 넣어 향을 돋궈줍니다. 프라이팬 안에 든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익으면 끝! 탱글한 면발에 잘 배인 소스가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고 드디어 맛과 향, 식감까지 고려한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리 과정에서 계속 숨어있던 특별한 비밀 눈치채셨나요? 바로 속이 깊은 이 프라이팬. 음식엔 최고의 맛을 위한 환상의 조리도구 짝꿍이 있는 법이죠. 한데 스파게티의 짝꿍은 이 납작한 프라이팬이 아니던가요? 아니, 원래 스파게티는 프라이팬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프라이팬에다 하지만 저는 웍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실험 안 해볼 수 없겠죠? 조리 기구만 다른 채 레시피부터 불 조절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만든 두 개의 토마토 스파게티. 손님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음식을 먹은 다음 맛에 대한 평가만 부탁드렸습니다. 열의 차이겠죠. 두 개의 스파게티를 진지하게 먹어보는데요. 크림 스파게티 같은 부드러운 거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이 이게 더 맛있어요. 두 조리기구의 어떤 점이 맛의 차이를 나게 한 걸까요? 웍 같은 경우에는 불이 닿는 표면적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은 대신에 수분을 조금 더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촉촉하게 요리가 돼요. 저분 미리 그래서 말씀 좀 해줬으면 먹을 때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부드러울 수 있겠죠? 자, 사장님의 레시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맥주컵 9컵 분량의 물을 채워줍니다.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고요. 면 1인분은 10원짜리 동전 크기 기억하시죠? 1인분 80g의 면을 냄비에 타지 않게 삶는데요. 강한 불에서 6분 정도 삶은 후에 건져냅니다. 반컵 분량의 면수를 확보하시고요. 이번엔 소스 만드는 법. 양파를 다져서 볶아주고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소스 통조림을 부은 후 파슬리, 바질, 오레가노, 월계수 잎을 넣습니다. 월계수 잎. 오레가노? 통조림 토마토를 포크로 살살 으깨며 약한 불로 15분 정도 익힙니다. 15분 정도. 통조림 한 통으로 2인 분량의 소스 완성! 이제 궁중 프라이팬에 마늘, 양파를 넣고 먼저 볶아줍니다. 거기에 새우 2마리, 오징어 3조각, 주꾸미 3개, 홍합살 3개, 조갯살 3개를 베이컨 같은 거 넣어도 넣습니다. 되죠? 그렇죠. 네. 해산물 꽃소금을 안 만들 넣어주고 거면, 네. 백포도주로 아니면 해산물의 소주. 비린 냄새를 잡습니다. 소주도 조리해 된다고 놓은 그랬어요. 토마토 소스와 면 삶은 물을 넣고 바질과 파슬리, 이탈리아 고추로 풍미를 더하고요.
식감을 위해 토마토 4조각을 넣어줍니다. 삶은 면을 넣고 잘 저은 다음 3분. 올리브유로 향을 돋구면 토마토 스파게티 완성! 근데 정말 맛은 있겠네요.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에 집에서 더욱 진짜요? 특별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토마토 스파게티. 이젠 문제 없겠죠? 전 오레가노 사과는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자, 앞에서 중간 조리 과정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재료부터 만드는 방법과 순서까지 꼼꼼하게 기록해두면 만드는데 절대 어려울 일은 없겠죠. 솔직히 재료만 다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오늘 간단해요. 오늘도 광민 PD가 도전합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스파게티도 황금 레시피대로 흔들림 없이 척척 만들어내는 광민 PD. 야, 잘 만든다 이제. 사장님의 스파게티와 광민 PD의 스파게티 한판 승부. 조만간 식당 시식 될 것 결과가 같아요. 궁금해지는데요. 식당 이름 황금 레시피.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게 잘했고 면도 알맞게 했어요. 너무 안 퍼지게. 비슷하거나 혹은 광민 PD 표가 맛있다는 의견이 약 65%가 넘어 성공! 어렵게만 보였던 토마토 스파게티. 오늘 황금 레시피와 함께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